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확정 발표 전까지 윤석열 관련주와 홍준표 관련주가 눈치 싸움이 엄청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확정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들이 조금 더 높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는 약간 엎치락 뒤치락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다. 다만 2시 10분경 갑자기 윤석열 관련주 가령 덕성,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한 12, 13% 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 15%까지 급락하면서 홍준표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 한 2시 57분경 정홍원 위원장의 윤석열 후보 확정으로 발표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는 또다시 급등, 그러나 종가는 또 상당히 내려왔다고 하는 점.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 가령 경남스틸 등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와,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9,200원까지 올라갔다가 5,180원에 끝나는 거니까 너무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느낌적으로는 거의 도박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테마주에 너무 몰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유연하게 잘 치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치 테마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 등등의 다양한 또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 테마주라 하더라도 실적과 재무 상태는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치 테마주는 확정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코프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월요일 날에도 상한가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프라를 인수한 BGF는 오히려 아침 시가가 플러스 2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로 끝나는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조금 더 날뛰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입니다. 대응 능력이 또 상당히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자, 11월 다음 주에도 날뛸 주식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1월에 화로처럼 날뛸 주식 탑4 여러분 스스로 필터링 잘 해보시고요. 좋다면 좋은 매수의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합니다. 자, 11월 화로처럼 날뛸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뭐라고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는 기관이 연속 11일 동안 순매수했습니다. PCB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업체로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듈, LCD 등에 사용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지용 PCB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방산업인 IT 산업이 꾸준히 성장 중이고 동사가 고부가 제품으로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코리아 서키트 일봉입니다. 과거 한번 포텐 터뜨렸다가 사실상 조정 그리고 V자로 반등하는 모습. 최근에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은 강점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강점. 사실상 신고가라고 하는 것도 강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어떨까? 주봉은요? 자, 코리아 서키트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원고, 투고, 이제 쓰리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격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자, 11월 화로처럼 날뛸 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대유입니다. 뭐라고요? 대유. 동사는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 외품의 제조 및 수입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소는 농학박사 등 농업화학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비료 신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신공장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제조 효율성 높은 생산 설비 제작 제품 특성에 맞는 자동화
포장 라인 구축으로 생산 라인이 기존보다 3배가량, 몇 배?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대유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우하향했다가 저점을 높여가다가 갑자기 상한가 그리고 한번 올라가는 모습, 대량 거래 상당히 좋고요. 뭐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조정 눌림목 타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대유의 주봉입니다. 사실상 주가는 사부작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 그리고 지난주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대유. 자, 11월 화로처럼 날뛸 주식, 오늘 저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뭐라고요?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 최근 10일 동안 기관이 약 100만 주를, 외국인은 어제 54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똑같은 PCB 업체입니다. IT 산업 기술의 첨단화와 정보통신 장비의 고성능화,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PCB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포트에 약 20% 이내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이수 페타시스의 일봉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많은 추천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주가 한번 포텐 터뜨렸다가 조정 눌림목, 그러다가 다시 사부작 올라가는 모습 좋고,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너무 좋다. 자, 지금은 사실상 신고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봉은요? 자, 이수 페타시스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포텐 터뜨렸다가 길게 조정 눌림목, 지금은 사부작 상승 추세, 대량 거래 상당히 좋고요. 자, 이제 전고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멋지게 날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 페타시스. 자, 11월에 화로처럼 날뛸 주식, 오늘 저의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이미지스입니다. 뭐라고요? 이미지스. 이미지스 최근 소소하지만 외국인의 연속 8일 동안의 순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직접 회로를 연구, 개발, 외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팹리스 컴퍼니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반 소비재 시장과는 달리 제품의 성능, 통신 서비스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향후 동사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이미지스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사실상 거의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팡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거래량 없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곧바로 갈 거냐 눌림목으로 갈 거냐 여부를 잘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요? 자, 이미지스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최근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신고가, 사실 이런 신고가 가기 전에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곧바로 갈 거냐 눌림목 구간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이미지스. 자, 여러분,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주식이 화로처럼 날뛴다 하더라도 매수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1분과 주봉도 중요합니다만 5분봉, 3분봉 상당히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종목으로 어떤 사람은 수익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는 차이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도 늘 좋은 자리, 좋은 타이밍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판단된다면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고려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평가 우량주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